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해력 사용설명서 제3강. 도대체 도서관에서 그 문해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관련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며칠 전 도서관과 문해력이라는 얘기를 나누고 며칠 좀 고민했습니다. 문해력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한 것도 좀 마음에 걸리고, 도서관이 도대체 문해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제 나름대로는 결론을 내린 것이, 도서관이라는 곳은 문해력 그 자체보다 문해력을 위한 퍼실리티로서의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때 사서 역할은 퍼실리테이터가 되겠죠. 아니 어쩌면 본인 자신도 퍼실리티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많은 사서 선생님들이 조금 의아하거나 좀 시비를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대요. 그래, 퍼실리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도서관에서 문해력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니? 독서 지도도 아니라며. 엄밀히 말해서 독서 지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독서 지도의 방법론이 다르다는 것이죠. 소위 국문과에서 하는, 국어 국문과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독서 지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어린 친구들이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을 해석하는, 그걸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발전시키면 글을 씀으로써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도하는 것이 독서 지도라면, 과연 사서 선생님들이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들었던 이유는, 그게 우리의 역할일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배웠을 때 과연 도서관에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앞서서 드렸던 얘기일 뿐입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도서관은 퍼실리티다. 저는 그 말은 옳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문해력을 위한 퍼실리티이고 도서관이 곧 문해력이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반문을 하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또 사서라는 역할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어지는지를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사서 선생님들은 도서관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니? 라는 질문을 하겠는데, 무엇을 했으면 좋겠니? 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는 질문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 지향하고 도서관의 철학이, 제가 문해력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도서관이 행하는 행위의 결과적 내용은 뭐냐면은 사람들에 대한 문해력. 아하,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런 걸 의미하구나, 이렇게 작동하는 거구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러니까 말이 되고, 이러니까 소통이 되고, 이러니까 내가 알아듣겠네 를 터득시키는 과정, 터득된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도서관이고 사서의 역할을 하면, 우리가 도서관에서 무엇을 행하든 어떤 서비스를 하든 그 궁극의 결론은 문해력으로 표출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내린 가설적 결론이고, 이제 그 가설적 결론에 대한 이제 귀납적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죠.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문해력 사용 설명서가 쭉 앞으로 보여줄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도서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니?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자기 가치를,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받을까? 라는 얘기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그 문해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보통 도서관에서 기능을 얘기하면, 도서관은 지식을 획득하고 지식을 축적하고 그 서비스하고 하는 그런 공간, 주로 이제 지식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식의 출발점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책이라는 매체에 대한 얘기를 나눴던 것이고, 그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어린이들에게,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그 독해에 대한 얘기, 문해에 대한 얘기, 글귀에 대한 얘기,
독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가장 단위 시간에 가장 경제적인 여가 활동 중에 하나가 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책만 그럴까라고 놓고 본다면 21세기에서 그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런데 굳이 도서관이 책을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좋게 얘기하면 자기 역할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5천년 역사 속에 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책이 소위 그 출판의 혁명, 또 인쇄혁명을 거쳐서 출판이 보급되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에 있어서 도서관이 맡은 역할이 상당히 지대하다. 그 책을 보급시키는, 물론 그 안에는 정책적인 부분도 있었고 정치적인 부분도 가미되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도서관에 갖고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처음에 우리가 소위 글자를 발명하고 기록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린 도서관 역사를 같이 한다는 말도 맞는 말인 것 같고 그 맞는 말 속에서 우리가 도서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왜곡이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의심도 저는 바꿀 의향은 없습니다. 그 약간의 왜곡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피상적인 현상적인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나 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또 5천년 전의 과거를 놓고 보면 그 생활은 굉장히 단순했을 수도 있고 굉장히 그 도구라든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술 또는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단순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속에서 나타난 현상들은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이야기하게 된 의도가 무엇일까를 보는 것이고 그 의도는 결국 그들의 어떤 소통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그 직접 민주주의라는 말도 보면은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작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결정 과정에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존재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도서관이 했던 일들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서포팅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 그래서 제가 퍼실리티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일종의 서포팅 기능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공간이 되었던 어떤 특정한 행위를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들이 아마 도서관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들이 필요로 한 지식자원들을 소위 책이라는 매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퍼실리티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갖고 있고 배열하고 잘 정돈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놔주는 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편익 중에 하나였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도서관의 발전 과정에는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그것이 이제 시민 대상으로 하는데 공공성이 가미되면서 그 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도서관이 다 똑같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똑같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퍼실리티에 대한 도서관의 기능과 목적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 이용자가 공공도서관이 있고 대학도서관이 있을 때 어디를 이용하느냐는 이용자의 몫이지만 각각의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어떤 지식자원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도서관이 갖는 것은 퍼실리티이기도 하지만 그 퍼실리티로서 정당성과 의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갖고 있는 효용성과 효과도 같이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효용성과 효과가 곧 도서관이 차지하는 범주에 대한 얘기, 자기가 제공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얘기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직접 관심을 갖다 하더라도 그 지역사회의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보편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에 직접 상관되어진 얘기를 한다면 대학도서관은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지역적인, 좀 더 말하면 더 적극적인 지식, 직업과 관련된 그런 지식들이 훨씬 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자기 역할을 분담했을 때 그 속에서, 그 환경과 그 조건 속에서 각 도서관은 그 지역민들의 소위 말하는 리터러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 직업의 전문성에 관련된 얘기. 예를 들어서 대학 도서를 얘기하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제공해 줄 것은 교양적 가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것이 뭐냐면 전문적 가치에 대한 얘기고,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대학의 학문에 대한 얘기와 연구에 대한 얘기, 지식의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런다면 결국 그 속에서 우리들이 하는 것은 연구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얘기, 새로운 얘기를 갖고 토론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얘기들, 글을 쓰는 것들, 그러니까 논문을 작성한다거나 자기 의견을 피력한다거나 전문적 용어에 대해서 좀 지식을 공유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학에서 제공해 줄, 대학 도서관이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문화력 향상을 위한 퍼실리티가 있을 것이고, 공공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네들은 그들의 삶, 하루하루 일상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얘기, 가벼운 법률적 얘기라든가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토산품에 대한 얘기, 그들의 삶의 전통성에 대한 얘기, 전통이죠, 대한 얘기, 그들의 삶의 어떤 문화의식에 관련된 얘기, 뭐 그런 것들이 주각관리에 있으니까 주로 이제 문학리에 대한 얘기, 예술, 철학, 이런 사회과학적 서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 있어서 그네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통일성에 대한 얘기, 표준화에 대한 얘기, 나아가서 다양성에 대한 얘기, 그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얘기, 배려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도서관에 했던 많은 서비스들, 많은 시행착오라기보다 많은 행위들, 도서관이 보여주었던, 아, 도서관이 이런 곳이야 라고 말했던, 도서관이 보여주는 특정한 아주 어떻게 보면 획일화되어 있는 서비스들조차도 목적을 놓고 보면 그것이 그들의 뭐 엄청난 지식 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이라기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지식을 획득하고 지식을 소비하고 또 지식을 재생산해내는 그 과정에 리터러시를 배우는 공간이었고, 그것을 경험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것을 활용하는 역량까지 갖는 거라면, 도서관은 그 과정 속에서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축적되어진, 시간 속에 축적되어진 결과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라는 기관이 있고, 자기 집안, 자기 사회, 자기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라는 공간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강해주고, 이제 평생에 걸려서 그런 것을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도서관의 역할은 그만큼 더 중대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지식 서비스, 그런 퍼실리티 중에 하나를 보관하고 보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경쟁력을 상실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서관도 훨씬 뛰어날 뿐만 아니라 도서관도 훨씬 더 많은 지식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을 찾는 행위는 그것이 1차적 접근이 아니라 이전에 도서관에서 그런 경험과 그 속에서 방법론에 대한 것을 이해한 후에 인터넷을 이용했을 때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 인터넷에 떠있는 정보들은 필터링이 되어 있지 않은, 거의 뭐 쓰레기서부터 진귀한 보물까지가 다 섞여 있는 것이고, 도서관은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역량, 구별해야 한다는 의식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도서관의 출발점이 되어야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갖겠다라는 욕심도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비치하는 과정에 최소한 것을 갖더라도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가에 대한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에서 도대체 문해력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까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이 자신의 리터러시를, 문해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라면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그 사회와 그 환경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들이라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시민들, 주민들, 구성원 스스로가 터득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경험을 만들어내줘야 하는 것이 도서관의 몫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시간 얘기를 한 번 더 제가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과정 속에 사사 선생님이 퍼실리테이터로서 그들 자원을 구축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그들 스스로가 그런 인식을 깨우치게 만들어주는 작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효소 같은 역할이죠. 촉매 같은 역할. 효소라기보다 화학 반응에 직접 작용하지는 않지만 촉매를 통해서 그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면 사사는 자기의 몫을 충분히 하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환경을 구성해주고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 그게 사사의 몫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네들의 문해력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회는 더불어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도서관은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도서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공간, 도서관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촉매자, 퍼실리테이터, 사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로 오늘 얘기를 마감할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어떤 사례 중심의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네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게 도서관이 갖고 있는 자기 역할, 자기의 어떤 그 제한 속에서 성취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진행해 볼 겁니다. 감사합니다.